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격증은 통계 처리에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이것도 이제 통계다 보니 수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학자의 관점에서 이 시험을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 관점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척도, 기본 척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인데 스케일이 이제 척도고요. 스케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목, 서열, 노미널, 오디널, 그리고 등간 척도, 인터벌, 비율 척도, 레이시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이제 얘는 카테고리인데 랭크나 오더가 없는, 랭킹이나 오더가 없는 그런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는 blood type, 혈액형이나 혹은 출신지, country of origin 등이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 노미널보다 더 상위 척도는 오디널이라고 해서 카테고리인데 with 오더가 있는, 오더가 있는, 근데 좀 meaningful한 오더가 있는, 그렇지만 그 간격이 이제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The distance between categories are not uniform or meaningful 한 것들을 이제 서열 척도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종류에는 성적 letter grades, 이제 대학교 성적이 서열 척도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educational level, 그러니까 중졸, 고졸, 대졸, 석사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서열 척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이 distance가 not uniform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충족이 되면 인터벌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ordered categories with equal interval between values. 그러니까 이제 값들 사이에 이 등간격이어야 돼요. 등간격.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등간척도라고 합니다. But no true values. True zero point.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템퍼레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10도씨와 20도씨 물이 있습니다. 20도씨 물이 10도씨보다 2배 따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등간척도지만 온도계를 생각해 보시면 등간격으로 그 열팽창을 이용해서 등간격으로 나눠놨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등간격이지만 절대 0도가 0도에서 0도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열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가 등간척도가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calendar years.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서기에 익숙해 있죠. 서기 2025년 단기로 하면 뭐 4358년 예수님 기준, 단군 기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2025년이 뭐 505년보다 5배 오래된 거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원 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간척도가 되고 그 다음에 레이시오 스케일은 이것까지 보정한 겁니다. 이 문장을 but no에서 and a true zero point. 네. and the true zero point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example 온도인데 in Kelvin 온도면 0도씨에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that indicates 나타낸다. the absence of the property. 그러니까 뭔가 성질에 부재가 있어야 돼요. 성질이 없어져야 돼요. property. 그래야지 그게 절대 0도가 절대 0점이 되는 건데 얘는 분자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레이시오 스케일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랭스, 이제 키 같은 거, 그것도 0이라는 게 있죠. 길이가 없는 것. 그리고 age, 나이, 0살이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이시오 스케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케일을 모두 다뤄봤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카테고리스는 노미널, 여기에 오더 is, 오더 순서를 더하면 오디널, 그 다음에 거기에 equal 인터벌을 더하면 인터벌, 여기에 true zero 포인트가 더해지면 ratio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비율 척도, 얘는 순서 척도, 얘는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도를 살펴봤고, 다음 문제는 이제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5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담임인 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담임 아닌 반이 있죠. 그랬을 때 강의식 수업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반은 강의식, 나머지 반은 토론식으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 반이 성적이 더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서 학습 효과가 강의가 더 뛰어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비판하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제가 참고하는 책 1회 3번 문제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비판을 할 거냐? 일단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저해 요인 3가지를 들라는 건데, 말이 너무 어렵죠? 먼저 이거를 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학습 효과는 일단 오프셋이 있고,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강의를 하나 토론을 하나, 이게 이제 트릿에 해당되고요. 셀렉션에서 오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반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 그 선택에 대한 항,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학습 효과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performance입니다. performance,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학업에 얼마나 뛰어난 성적을 가지는지.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원래 잘했을 수도 있고, 또한 3번째 항, 이 항이 이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트레이트과 셀렉션, 네, 제가 풀로 안 써서 그렇지만 지금 어이구, 이게 그냥 트릿이 아니라 트리트먼트,
아이고. and selection. 그래서 처치와 선발 이 상호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create, select, interaction 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담임과 학생 사이의 라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이 더 편하다. 그래서 토론 수업에 더 적극적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반대로 썼네요. 그래서 담임반이었기 때문에 토론 수업이 효과적이었지 담임이 아닌 선생님이 하면 토론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여기 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고 나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에는 3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피험자 선택에 있어서 랜덤 샘플링과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본 피험자를 무작위로 표집하지 않았고 랜덤 네. 제가 책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억 피험자 무작위 표집하지 않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배정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작위가 랜덤이고 표집이 샘플링 배정이 어사이먼트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하지 않은 거는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냐 이거는 이제 익스터널한 validity를 해칩니다. 외적 타당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강남 학교였어요. 이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는 다 배워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강의식보다 토론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강남 학교에서 5개의 반을 골라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토론 수업이 학습 효과가 더 컸던 것이지 다른 학교에서 꼭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외적 타당도 external validity라고 하고 그것과 다른 internal validity는 뭐냐면 이제 랜덤 어사이먼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담임반에 쏠려서 성적이 잘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체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전 측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무작위 배정이랑 관련된 건데, 사전 측정을 해서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거는 여기 internal validity를 해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동질성을 확인하지 않은, 동질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얘는 일반 제너럴러티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초기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상호작용 항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책에서. 그러니까 이 베타3 항을 말하는 건데, 터치 선발 상호작용, 이건 어디를 해칠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좋겠네요. treatment, selection, select interaction. 왜냐면 이건 이제 특정 집단에만 효과가 있는 거니까, select를 다민반을 했기 때문에 담임과 학생들이 친해서 성적이 우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집단에만 국한된 얘기다 라는 내용이니까 일반성에 대한 얘기라 external validity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AI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쿨러.